강영욱 해명의 재반박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. 직원 갑질 논란 등에 휩싸인 이른바 개통령 강형욱 씨가 처음 논란이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침묵을 깨고 입장을 내놨는데 이번에는 강형욱 씨의 해명에 대한 재반박이 또 나왔습니다. 먼저 강 씨의 해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.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. 감시의 용도가 아니에요. 왜냐면 우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용품을 이렇게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, 왜냐면 도난이 있을 수 있고 외부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뜻밖의 일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. 사실을 인증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가 없으면 안 돼요. 제가 쓰는 화내는 말이 아니에요.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. 저는 욕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욕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아요. 그런 말은 제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. 저희 아들 이름이 있더라고요. 이제 막 태어난 6개월짜리, 7개월짜리 아들에 대한 막 조롱. 그거를 보고 제가 제 아들에 대한 욕을 보고 좀 눈이 뒤집혔던 것 같아요, 솔직히. 자, 지금부터는 이경민 변호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해명이 나왔는데요. 이 의혹을 제기했던 이제 직원들이 재반박을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어떤 이 재반박, 반박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어요. 지금 어쨌든 지금 주장을 했던 내용에 대해서 강영욱 씨가 입장을 밝혔고요. 네.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직원이 다시 이제 그거에 대한 재반박을 하게 된 내용인데, 일단은 뭐 쟁점이 되는 부분은 보니까 이제 CCTV를 설치를 했는지, 그래서 그것이 이제 뭐 그 감시를 하고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. 네. 그 여기서는 이제 주장을 하는 내용이, 직원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거를 막 그 PC를 감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CCTV가 현관에 있으면서 이제 뭐 그 출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찍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. 네. 그랬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치를 한 게 또 아니다라고 이제 하고 있고. 네. 어쨌든 또 이제 뭐 강영욱 씨가 이제 뭐 여행을 가 있었을 때 이게 CCTV를 보고 있지 않았으면 그 CCTV 중에 하나가 이제 고장이 났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못했을 텐데,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한 걸 보면 이거는 이제 보고 있었던 게 아니냐, 뭐 이렇게 또 이제 주장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고, 네. 그리고 폭언과 관련해서는 이제 훈련사에 대해서 폭언을 한 적이 없다라고 강영욱 씨는 이제 주장을 했는데, 이 직원의 재반박에 따르게 되면 뭐 어쨌든 본인이 들었을 때는 뭐 기어서 나가라 이런 내용이 든 내용이 있고, 예. 그리고 이제 녹취록도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 뭐 공개된 건 아닌데, 어쨌든 증거 자료도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뭐 공개가 되면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하나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, 지금 메신저를 이제 감시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아들을 조롱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봤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, 네. 인정을 했는데,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은 뭐 아들은 이뻐했지 본인들이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롱을 하거나 했던 부분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고 있어가지고,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뭐 노동부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조사가 진행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서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, 일단은 지금까지는 뭐 직원들도 재반박을 해서 이렇게 아직의 쟁점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 변호사님, 이제 그래서 뭐 반박과 재반박, 그러니까 강영욱 씨 부부하고 이제 거기서 일을 했던 전직 직원들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있는 셈인데, 어느 한쪽에 심정을 두기는 좀 힘든 상황인가요?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뭐 어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들어간 것도 아니고, 네. 지금 어쨌든 뭐 당사자들이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통해서만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, 네. 이게 소송에서도 이제 결국은 증거를 통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이제 강영욱 씨의 해명도 어떻게 보면은 뭐 저도 이제 개업을 해서 이제 CCTV를 설치를 해놓고 이제 범죄 예방 목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놓고 있는데, 네. 그런 부분의 주장들이 또 아예 납득이 불가능한 또 주장은 또 아니라서, 네.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섣부르게 뭐 강영욱 씨가 뭐 잘못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또 좀 그럴 것 같고, 그래서 여기 직원들도 이제 뭐 어쨌든 폭언에 관련해서는 또 녹취라는 또 증거가 있다라고 하니, 네. 그 증거까지 같이 보고 나서 이거를 어떤 부분이 잘못이 있었는지 그걸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 이제 이번 일은 그 진실을 찾아가는 한 복판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전직 직원들 편을 공개적으로 들면서 무료로
변론을 하겠다 이런 분이 나섰습니다. 그 얘기를 자 지금부터 살펴봅니다. 전 변호사님. 그 박훈 변호사인데 부러진 화살 항소심 변호인이거든요. 아, 근데 예. 저분은 그러니까 어떤 공정과 정의에 대한 본인의 확실한 그런 주관이 있고 되게 행동력도 강한 분이세요. 이게 진영 논리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. 이분 페북을 보면은 여기 지금 CCTV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네. 근데 저도 사실 저 부분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네. 업무상 공간에 CCTV를 설치를 할 때는 네. 안전장비라든지 뭔가 화재 예방 그런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거고 네. 직원들한테 미리 그거 얘기를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지 사장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기사를 보면은 직원 6명 있는 공간에 CCTV가 9개 있었고 사무실 이전 후에는 뭐 20개로 늘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네.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지나치게 과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지금 박훈 변호사가 딴 건 모르겠지만 CCTV는 참을 수 없다. 이 사건 내가 나서겠다 하면서 무료 변론 자처하셨는데 나중에 무료는 삭제하셨다고 하거든요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상담만 무료인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런 상황입니다. 지금 말씀 중에 영화 부러진 화살을 이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석궁 테러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. 재판을 받아오던 대학 교수가요. 재판 결과에 이제 불만이 있어서 그래서 그 판사를 찾아가 가지고 석궁을 쏴서 부상을 입은 실제로 벌어진 사건입니다. 이제 그걸 소재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사건에서 실제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론을 했던 사람이 박훈 변호사입니다. 그래서 상당한 이름을 얻었었죠. 이제 그런데 그 소재의 이제 실제 인물 이렇게 언론에는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 사건에 이제 끼어들어서 자 변론을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또 무료라는 부분을 지웠다 하니 또 좀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뭐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. 자, 이경민 변호사께요. 이제 아까도 CCTV를 이제 중점적으로 저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자, 그렇다면 CCTV가 나중에 영상이 나오면 누구 주장이 옳고 누구 주장이 좀 근거를 잃게 되는 건지 그게 분명해질 것 같아요. 근데 CCTV라는 게 사실은 이제 딱 명확하게 그게 PC만을 화면을 찍고 있는지 아니면 뭐 직원의 태도를 찍고 있는지 이런 게 뭐 딱 화면이 포커스가 돼서 이제 보면 모르겠지만 네. 그것보다는 전반적인 그런 이제 사무실 내부의 전체적인 화면을 찍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지금만 가지고는 이 CCTV 그 내용이 이제 나온다라고 해서 딱 강형욱 씨가 이거는 뭐 직장 내 괴롭힘이다, 갑질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 CCTV 화면과 함께 그때 당시에 이제 같이 근무했었던 직원들의 진술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 사실관계를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